벌써 2025년도 다 갔네요. 그쵸?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다들 좀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한 해 마무리하면서 뭔가 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 아, 맞아요. 연말 선물 고르는 것처럼요. 네, 딱 그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내년에도 좀 든든할 만한 투자처를 고르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딱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제일 뜨거운 기술주 섹터 안에서 뭐랄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좀 덜 받지만요. 네네네. 가치와 성장의 하이브리드라고 부를 만한 아주 흥미로운 기업 세 곳을 한번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아, 가치와 성장의 하이브리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바로 알파벳,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 하이브리드라는 단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는 그런 초고성장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장이 완전히 멈춘 좀 지루한 가치주도 아닌 거죠. 그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낸 기업들이거든요. 오늘 대화의 목표는 이 기업들이 왜 안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졌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입니다. 네. 솔직히 알파벳은 너무 크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라서 오히려 투자처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기술 트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별이긴 한데 이미 너무 밝아서 더 오를 때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지금 2026년을 앞둔 이 시점에 알파벳을 다시 봐야 하는 걸까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는 기업일수록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놓치기가 쉽거든요. 아, 다들 알파벳 하면 그냥 검색 광고 회사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쵸. 거의 전부 아닌가요? 그게 이제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알파벳의 진짜 성장 동력은 다른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아, 구글 클라우드요. 근데 그게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비하면 아직은 3위 주자라는 인식이 좀 강한데요? 맞습니다. 아직 3위는 맞는데 그 성장 속도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성장 속도요? 2025년 3분기의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151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나 늘어난 수치예요. 와, 34%요? 네, 더 놀라운 건 마진이 무려 6.5%포인트나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그냥 막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주 실속 있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하. 게다가 아직 처리해야 할 계약,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1,550억 달러에 달합니다. 1,550억 달러요? 네, 이건 뭐랄까. 인기 레스토랑이 앞으로 2년치 예약이 꽉 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래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와, 그건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알파벳이 이렇게 AI 시대의 핵심이고 클라우드도 잘 되고 있다면 주가도 그만큼 높게 평가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30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S&P 500 기술주 평균 PE가 40배 가깝다는 걸 생각하면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30배는 확실히 낮은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시장이 바보도 아닐 텐데 왜 AI의 절대 강자한테 이런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리스크라도 있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시장이 알파벳을 좀 할인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아, 있군요. 첫째는 여전히 전체 매출에서 광고 세업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둘째는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반독점 규제 압박, 이 불확실성도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그 자율주행 웨이모처럼 미래에 투자하는 아더배치 사업부에서 계속 돈을 엄청나게 쓰는데 아직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죠. 아,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이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회요? 네, 광고 사업은 우려와는 다르게 지난 분기에도 12%나 성장하면서 건재함을 보여줬고 클라우드라는 확실한 두 번째 성장 엔진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즉 시장의 의심 덕분에 우리가 AI 시대의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와. 성장과 가치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데요. 시장의 불안감을 역이용하는 기회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알파벳의 AI 리더십, 그리고 그 이면의 가치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드웨어 생각이 나네요.
이런 엄청난 AI 모델을 돌리려면 결국 누군가는 뒤에서 묵묵히 핵심 부품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네. 알파벳이 두뇌라면 마이크론은 그 두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돕는 핵심 신경망, 기억장치 같은 걸 만드는 곳이죠. 사실 AI 칩하면 대부분 엔비디아 GPU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이름이 좀 덜 알려져 있는데 AI 붐의 숨은 수혜주라는 말이 과장은 아닐까요? 실제로 숫자로 뭔가 보여주는 게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숨은 수혜주라는 말은 이제 거의 과거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이 길었던 반도체 침체기를 지나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어요. 아, 가장 최근 실적을 보면 분기 대비 매출은 26%, 전년 대비로는 무려 49%나 급증했습니다. 와, 49%요? 거의 회사가 되살아나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수익성 개선은 더 드라마틱해요. 지난 회계연도에 매출 총 이익률이 17%포인트나 개선됐습니다. 적자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와. 근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전통적으로 경기를 엄청 타는 소위 사이클 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 반등이 그냥 일시적인 호황일 뿐이고 또 금방 침체기가 올 수 있다는 걱정도 드는데요. 그 점이 바로 과거와 지금의 메모리 시장이 다른 점입니다. 다른가요? 네, 과거에는 PC나 스마트폰 교체 주기에 따라서 수요가 막 출렁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그리고 꾸준한 수요처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아, AI 데이터 센터. 네, AI 모델은 데이터를 먹고 사는데 이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해주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필수적이거든요. 마이크론이 바로 이 HBM 시장의 글로벌 강자 중 하나고요. 이건 단기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AI 시대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수요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아, 수요의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19세기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금 캐던 광부들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던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AI 시장도 똑같아요. 모두가 화려한 곡괭이, 즉 GPU에만 열광할 때 마이크론은 AI라는 금광에서 데이터를 캐는 데 필수적인 청바지와 수레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비유가 아주 그냥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면서도 주가 수익 비율은 30을 약간 넘는 수준이니까 아직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죠. 숨겨진 기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네? 앞서 소프트웨어 거인이랑 하드웨어 전문 기업을 살펴봤는데 마지막 주자인 시스코 시스템즈는 솔직히 좀 의외입니다. 하하, 의외라고 생각하셨군요. 네, 저희 부모님 세대한테는 뭐 인터넷의 대명사 같은 회사였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약간 뭐랄까 구시대 유물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하하, 구시대의 유물이라니 아마 시스코 경영진이 들으면 좀 섭섭해하겠네요. 하지만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죠. 실제로 시스코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었으니까요. 와, 그랬었죠. 그 후에 20년 넘게 오래된 공룡 취급을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시스코가 더 흥미로운 겁니다. 아,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공룡이 조용히 일어나서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거든요. 체질 개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바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 보안 중심의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소프트웨어 회사로요? 네, 시스코는 여전히 전 세계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킹 장비의 절대 강자예요. 이 막강한 하드웨어 지배력을 기반으로 이제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고수익의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와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팔고 있는 거죠. 마치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이제는 그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컨텐츠 구독 서비스를 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숫자로도 나타나고요? 그럼요.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이 8% 성장했습니다. 8%요? 네, 이게 그냥 8%가 아니에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 기업이 그 규모에서 8%를 성장시켰다는 건 말 그대로 수조 원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 분기 만에 만들어냈다는 뜻이거든요. 와, 웬만한 유니콘 기업 하나가 그냥 통째로 생긴 셈이네요. 맞습니다. 더 매력적인 건 가치평가예요. 주가 수익 비율이 30 미만으로 오늘 얘기한 세 기업 중에 가장 낮고요. 여기에 연 2% 수준의 탄탄한 배당금까지 줍니다. 이야, 안정적인 가치에 확실한 성장이라는 선물을 더한 셈이죠. 와, 정말 가치 투자자를 위한 성장 선물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공룡이 다시 날개를 단 격이군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알파벳, 마이크론, 시스코 세 기업의 매력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들어보면 다 너무 좋은데요. 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 바로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단점은 뭘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이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은요. 만약 여러분께서 엔비디아처럼 눈이 번쩍 뜰 만한 그런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대하신다면 아마 실망하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 이 기업들은 단기간에 2배, 3배 오르는 주식이라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얻는 대신에 그 폭발적인 수익률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는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에 가깝죠. 음, 또 다른 현실적인 리스크는 역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이 기업들이 아무리 각 분야의 거인이라고 해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관세 문제나 글로벌 경기 침체 같은 외부 충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어요. 네, 그건 그렇겠네요. 이런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매력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각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 거인이라는 지위 자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아주 훌륭한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아, 완충제 역할이요? 네. 경기가 좀 어려워져도 기업들이 구글 광고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돌아가야 하고 네트워크 보안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즉,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위험성이 높은 성장을 택하는 대신 낮은 변동성과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얻는 것.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게 단점이 아니라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합리적인 가격에 우량주를 산다. 이 투자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파벳은 시장의 우려 덕분에 AI 리더십을 저렴하게 살 기회를 주고 있고, 마이크론은 모두가 GPU에 열광할 때 AI 시대에 숨겨진 필수 부품을 만들면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스코는 안정적인 가치주라는 틀을 깨고 성공적으로 성장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치, 성장, 안정성,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 기업 기술 기업이라는 익숙한 풍경 속에서 가치라는 보물을 찾는 여정을 함께한 셈입니다. 네. 여기서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성장가치 하이브리드라는 사고방식은 비단 주식 투자에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아, 내 삶의 다른 영역에서 입증된 안정성과 미래의 잠재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을까 하고 한번 자문해 보는 거죠. 삶의 영역에서요? 네, 예를 들면 내 경력에서 안정적인 현재 직무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혁신적인 도전의 비중은 어떤지,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래되고 편안한 관계와 나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관계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 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와, 이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주식 포트폴리오만큼이나 더 견고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